아침 일찍 태양이 아직 낮은 산맥 뒤에 숨겨져 있을 때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은 가벼운 숨결처럼 얇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낙엽으로 덮인 흙길을 따라 75세의 김병철 씨는 조용히 오래된 자전거를 마당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 자전거는 20년 넘게 김 씨와 함께했으며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자전거에는 신선한 채소 묶음, 몇 병의 김치, 그리고 아직 따뜻한 달걀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 씨의 한옥집은 논밭 옆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낡은 가구 몇 개와 색이 바랜 가족 사진 하나뿐이었습니다. 재단 위에는 그의 아내 김은아 씨의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 말하는 듯했습니다. 김 씨는 사진의 액자 구석을 조심스럽게 닦으며 그의 눈에는 수많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밀고 길로 나선 그는 잠시 멈춰 멀리 있는 논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하야, 나 잘 지내고 있어. 다만, 내가 너무 보고 싶구나. 그는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낡고 빛바랜 폴더폰을 주머니에서 급히 꺼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한 아들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 장 보러 가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 걱정 마라. 심심해서 조금 일하는 것뿐이다. 너는 어때? 요즘 일은 잘 되고 있나? 지훈은 몇 초 동안 망설이며 자신의 어려움을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곧 면접이 있어서 걱정 마세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 챙겨라. 아버지는 내가 잘 살기만을 바란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김 씨는 안개 낀 하늘을 바라보며 스스로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훈을 위해, 그리고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작은 희망을 위해. 흙길은 조용히 아침 시장으로 이어졌다. 양옆으로는 싱그러운 녹색의 논밭과 가느다란 나무들이 가벼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김병철 씨는 자전거를 천천히 몰며 낡은 자전거 바퀴 소리가 조용한 시골 풍경에 섞여 울렸다. 그의 숨은 고르게 이어졌지만 느렸고 거칠어진 손은 핸들을 단단히 쥐고 뒷바구니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 했었다. 마을을 지나 읍내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는 점점 변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 불이 켜진 편의점, 그리고 복잡한 차량 소음이 길을 메웠다. 김 씨는 가늘게 한숨을 내쉬며 너무나도 변해버린 읍내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점점 소외감을 느꼈다. 새로 개통된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빽빽하게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겪었다. 조심스럽게 자전거를 몰던 중 앞바퀴가 웅덩이를 지나며 균형을 잃고 말았다. 쾅! 자전거가 휘청거리며 뒤에 실려있던 채소와 김치가 길바닥으로 쏟아졌다. 달걀 몇 알은 멀리 굴러가며 깨져 노른자가 아스팔트 위에 얼룩졌다. 더 심각하게는 그의 핸들이 도로변에 주차된 검은색 제너시스 G90 차량에 스치며 약 30cm 길이의 긁힌 자국을 남겼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어떡하지? 이걸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는 땅에 떨어진 채소를 주워 담고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수건으로 깨진 달걀을 닦아내려 했었다. 그 순간 차량 문이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할아버지, 지금 뭘 하신 거예요?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이며 거에 간청하듯 말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깨끗이 닦아줄게. 남자는 비웃으며 긁힌 자국을 가리켰다. 깨끗이 닦는다고요? 닦아서 될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도색만 해도 300만 원은 좋게 나올 겁니다. 김 씨는 고개를 떨구며 난처한 마음을 숨기려 했다. 네. 내가 그렇게 큰 돈은 없네. 이해해주게. 내가 돈을 조금씩 모아서 갚겠네.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며 수근거렸다. 저런 비싼 차에 흠집이 났으니 당연히 보상해야지. 근데 저 노인이 어떻게 갚겠어? 그냥 넘어가자고. 나이도 많으신데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되지. 그러나 최승재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는 전혀 봐줄 기세가 아니었다.
그는 김 씨에게 다가가며 독서를 내뱉었다. 자식들이나 부르세요. 나이 많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아세요. 김 씨는 작게 중얼거리듯 대답했다. 네. 나는 혼자네. 아들은 멀리 있어서. 그러면서도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아버지가 좀 일이 생겼다. 시장 근처로 좀 나와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다치신 건 아니죠? 아버지는 괜찮다. 그냥 좀 빨리 와다오. 전화를 끊은 후 김 씨는 낡은 자전거 옆에 앉아 진흙 묻은 채소를 조용히 주워 담았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난 섞인 목소리는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내었지만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최승재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다. 보상 못하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도망가시겠다는 건 아니겠죠. 주변의 분위기는 점점 더 답답해졌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다. 몇몇은 연민의 눈빛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한 시선으로 끝까지 지켜보려는 듯했다. 15분 후 지훈이 나타났다. 낡은 오토바이를 급히 멈추고 아버지가 땅에 주저앉아 채소를 줍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지훈은 크게 외치며 김 씨에게 달려갔다. 그의 시선은 빠르게 아버지를 훑어보며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했다. 김 씨는 고개를 들며 작게 말했다. 아버지는 괜찮다. 그냥 차를 긁었을 뿐이야. 지훈은 반짝이는 검은 차와 긁힌 자국을 보더니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젊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차 주인이십니까? 승재는 비웃으며 차를 가리켰다. 제 차가 아니라 우리 사장님 차죠.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분노를 억누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에 흠집이 났다고요. 아버지가 이미 사과드렸습니다. 대체 뭘 더 원하십니까? 승재는 긁힌 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냉정하게 말했다. 더 원하냐고요. 보상해야죠. 아니면 노인이라고 아무렇게나 하고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재의 날카로운 말에 지훈의 눈빛이 분노로 빛나며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얼마입니까? 제가 갚겠습니다. 그 순간 평온하지만 강렬한 권위가 담긴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다. 무슨 일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시선이 막 등장한 여성을 향했다. 이은지, 자신감 있는 모습과 침착한 태도로 천천히 제네시스 G90 차량으로 걸어갔다. 소란스럽던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그녀의 존재감으로 시간이 멈춘 듯했다. 승재,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은지 씨가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운전기사 승재는 고개를 숙이며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모님, 이 노인분이 차를 긁으셨습니다. 제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은지 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차를 살펴보고 긴 흠집에 시선을 멈췄다. 그녀는 잠시 침묵한 뒤 김병철 씨를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승재의 거친 태도와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김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괜찮습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배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씨의 떨리는 목소리는 은지 씨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녀는 그를 잠시 바라보며 물었다. 어르신,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채소, 김치, 달걀을 팝니다. 하루에 몇천 원밖에 벌지 못합니다. 배상해야 한다면 바로 갚을 수는 없을 겁니다. 김 씨는 목이 메인 듯 말하며 흙 묻은 채소 다발을 꼭 쥔 손을 풀지 못했다. 은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이에 그렇게 힘든 일을 계속하시는 겁니까? 자녀분들은 부양하지 않나요? 김 씨는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 하나 있습니다. 지훈이요. 대학을 졸업했지만 안정적인 직장은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침묵에 잠겼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빛이 이제 동정으로 바뀌었다. 은지 씨는 깊은 숨을 내쉬고 승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승재, 내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니? 승재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그저 사모님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이 차는 아주 비싸서. 차가 비싸다 해도 한 어르신의 자존심은 더 비싼 것이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니? 은지 씨는 차갑게 끊으며 말했다. 운전기사는 고개를 더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서로를 어색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은지 씨는 김 씨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김 어르신, 저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흠집으로 성실히 살아온 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김 씨는 고개를 들며 놀랍고 감동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더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훈은 아버지 곁에 서서 조용히 그녀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가 폐를 끼쳤다면 죄송합니다. 은지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용서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을 잠시 응시하다가 물었다. 이름이 뭐니? 네, 저는 지훈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니? 지훈은 잠시 망설이며 약간 자신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저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안정적인 직장은 없습니다. 구직 중이지만 운이 없었어요. 은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그녀는 지훈에게 명함을 건네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 번호로 연락해봐. 우리 회사는 열정 있고 의지가 있는 젊은이를 항상 필요로 해. 지훈은 약간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명함에는 이은지 서울스타 대표이사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빛을 비추는 한 줄기 희망 같았다. 정말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지훈은 놀랍고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기회를 주는 게 아니다. 나는 문을 열 뿐이다. 그 문을 넘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다. 은지 씨는 신뢰가 담긴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아침 공기는 한층 부드러워진 듯했다. 처음에는 갈등을 보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도 은지 씨의 행동에서 나오는 따스함을 조용히 느끼며 흩어졌다. 그녀는 김 씨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김 어르신, 건강 잘 챙기세요.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지낼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 일로 더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 씨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지 씨는 가볍게 웃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 많은 친절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차에 올라 떠나는 그녀를 지훈은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그녀의 명함이 들려 있었고 그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등불 같았다. 아버지, 어쩌면 이게 제가 필요로 하던 기회일지도 몰라요. 지훈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아, 노력하거라. 누구도 평생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좁고 답답한 월세 방에 앉아 있었다. 희미한 햇살이 먼지로 뒤덮인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은지 씨의 명함이 들려 있었다. 지훈은 명함에 굵게 인쇄된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어리둥절함과 설렘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다. 서울스타, 대표이사, 지훈은 믿기 힘든 듯 낮게 속삭였다. 이런 기회가 자신에게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때 그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버지 김병철 씨였다. 지훈아, 은지 씨한테 전화는 해봤니? 김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걱정을 숨길 수는 없었다. 지훈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아버지. 아직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큰 회사에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김 씨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들려왔다. 지훈아, 기회는 항상 찾아오는 게 아니다. 내가 최고가 될 필요는 없어. 단지 최선을 다하면 돼. 당장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영영 알 수 없을 거야. 아버지의 말은 지훈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눈빛에 결심이 스쳤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바로 전화할게요. 몇 분 뒤 지훈은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그의 손은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쿵쾅거렸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이은지 씨의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철 씨의 아들, 지훈입니다. 어제 명함을 주셨던 지훈은 침착하려 했으며 빠르게 말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지훈 씨? 은지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전문성이 느껴졌다. 네, 어제 말씀하신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은지 씨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배우고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저는 당신이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내일 오전 9시에 제 사무실로 올 수 있겠어요? 지훈은 믿기지 않는 듯 멍해졌다가 더듬거렸다. 네,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은 몇 초 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 방금 전화했어요. 내일 면접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김 씨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잘했다, 아들아. 내가 잘할 거라 믿는다. 항상 진심과 노력으로 모든 걸 하면 된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이른 시간에 월세 방을 나섰다. 그는 가지고 있는 옷 중 가장 깨끗한 옷, 흰 셔츠와 간단한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작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고 옷깃을 바로잡으려 했었다. 걱정하지 마, 지훈아. 넌 할 수 있어.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집을 나섰다. 서울스타 건물은 서울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다. 성공과 현대화를 상징하는 듯했다. 지훈은 크고 화려한 로비로 들어서며 눈부신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공간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직원이 그를 회의실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이은지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전날의 엄숙함과 달리 그녀는 오늘 하얀 셔츠와 단순한 슬랙스를 입고 있어 친근하면서도 여전히 권위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앉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미소가 은은하게 번졌다. 네, 감사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침착하려 노력했다. 먼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긴장하지 말고요. 저는 완벽한 이력을 원하지 않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다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갔다. 대학 졸업 이후 생계를 위해 해왔던 힘든 일들, 그리고 아버지를 돕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자 하는 꿈까지. 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은지 씨는 부드럽지만 예리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직원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죠. 영업직에서 도전해 보고 싶으신가요? 지훈은 놀라 눈이 커졌지만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지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세요. 이 회사는 처음부터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건물을 나서며 지훈은 손에 든 채용 확인서를 꽉 쥐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새 에너지로 가득 찼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 저 취직됐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전화기 너머에서 김 씨는 크게 웃으며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역시 내 아들이다. 명심해라. 성공은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서울스타 회사에서의 첫 출근 아침, 지훈은 거울 앞에 서서 새로 산 흰 셔츠와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손이 살짝 떨렸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과 긴장 때문이었다. 아버지, 저 출근합니다. 지훈은 전화로 말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김 씨는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들아, 내 자신답게 행동해라. 열심히 일하고 항상 진심을 잃지 마라. 아버지는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아버지의 말은 지훈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허리를 곧게 펴며 자취방 문을 나섰다. 아침 햇살 속에서 서울스타 건물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로비로 들어섰다.
로비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다. 낯설고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인내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지훈의 팀장은 35세가량의 전문적이고 엄격한 박민수였다. 박 팀장은 지훈을 처음 보자마자 악수를 건네며 말했다. 지훈 씨, 신입사원이군요. 여기선 아무도 손잡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배워야 해요. 실수하면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첫 며칠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지훈은 고객 정보 입력, 기존 고객에게 전화, 동료의 계약서 작성 지원과 같은 작은 업무들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첫 주 만에 지훈은 적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다. 한 번은 계약서에 금액을 잘못 입력해 회계부서가 전체 서류를 수정해야 했다. 또 한 번은 실수로 잘못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고객이 불쾌감을 표하며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 집중하세요. 지훈 씨. 민수는 엄하지 않지만 압박감을 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전문적인 환경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회사에 수백만 원의 손해를 입힐 수 있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저녁 그는 자취방으로 돌아와 간단한 도시락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피곤한 눈빛으로 숟가락을 무심코 만지작거렸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지훈아, 괜찮니? 첫 출근 어땠어? 김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났다. 지훈은 길게 숨을 들이쉬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정을 감지한 듯했다. 어려운 점이 있니? 아버지에게 말해도 돼. 지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아버지, 제 생각에 저는 이 환경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모두가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짓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를 기억하니? 몇 번이나 넘어지고 울기도 했잖아. 하지만 결국엔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고 아버지보다 더 잘 타게 되었잖니.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된다. 아버지는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그 말은 어두웠던 지훈의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 같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해했어요, 아버지. 더 노력할게요. 새로운 각오와 도전. 금요일 오후, 지훈은 동료에게 넘길 자료를 준비하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이은지 부장을 만났다. 그녀는 단정하지만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일은 잘하고 있나요? 은지 부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머뭇거렸다. 네. 그럭저럭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아서 실수도 좀 했습니다. 은지 부장은 공감 어린 눈빛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모두 처음에는 신입사원이었어요. 지훈 씨, 저도 경력을 시작할 때 실수를 많이 했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 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입니다. 그 말은 지훈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은지 부장은 신뢰가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그 만남 이후 지훈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시간을 더 투자하고 업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신중히 점검했다. 실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더 큰 과업을 맡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가 그의 책상으로 다가와 말했다. 다음 주에 새로운 고객을 담당할 겁니다. 내 능력을 입증할 기회니까 실망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퇴근하며 지훈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아버지, 저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첫 고객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김 씨는 크게 웃었다. 잘했어, 아들아. 아버지는 항상 내가 해낼 거라고 믿었어.
실수하지 않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실수를 극복하는 것이 성공이란 걸 기억해라. 가로등 아래 지훈은 미소 지었다. 다음 주에 지훈은 첫 번째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것은 한 중년 여성인 윤미자 씨라는 고객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포함된 한 필지에 투자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이는 지훈에게 큰 도전이었다. 그 이유는 단지 그가 처음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윤미자 씨가 까다롭고 꼼꼼한 성격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지훈, 이번 기회에 내 능력을 증명해봐. 팀장 민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기억해, 고객이 항상 결정권자야. 진심으로 설득해야 해. 알겠습니다. 민수 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훈이 결연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윤미자 씨의 집으로 향했다. 그 집은 교외의 작은 골목에 위치해 있었고 푸르고 조용한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지훈이 문을 두드리자 간소한 옷차림에 은빛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윤미자 씨가 나타났다. 서울스타에서 온 사람이죠. 그녀가 차분하지만 약간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신 프로젝트에 대해 더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지훈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알겠어요. 들어오세요. 그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윤미자 씨는 지훈에게 차를 따라주고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꼈다. 말해보세요. 왜 제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하죠? 지훈은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프로젝트의 지리적 장점과 장기적 이익까지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자 윤미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엄격한 눈빛으로 말했다. 말은 좋군요. 그런데 이런 약속들이 정말로 실현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죠? 나는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처음에는 희망을 주다가 중도에 멈추는 걸 봤어요. 지훈은 몇 초간 침묵한 뒤 낮지만 진실된 목소리로 말했다. 윤미자 선생님, 선생님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모든 것을 잃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고객에게 같은 일이 발생하도록 놔두지 않을 겁니다. 윤미자 씨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요? 지훈 씨, 빈 약속들에 휘말리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지훈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죠. 제가 진심으로 일하면 고객도 그것을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1시간 이상 이어졌다. 지훈은 서두르지 않고 그녀에게 결정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며 모든 우려를 경청했다. 지훈이 떠나기 위해 준비하자 윤미자 씨가 말했다. 지훈 씨는 다르군요. 당신은 제 아들을 떠올리게 하네요. 항상 진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아이였어요.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투자하기로 결정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일 후 지훈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윤미자 씨의 번호였다. 여보세요. 지훈입니다. 지훈 씨, 제가 잘 생각해봤습니다. 당신이 추천한 필지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지훈은 감동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결정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지훈은 잠시 자리에 앉아 가슴이 벅차올랐다. 처음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첫 번째 고객님이 투자를 결정하셨어요. 제 첫 거래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씨는 유쾌하게 웃으며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이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 정말 잘했다. 지훈은 책상 옆에 앉아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다. 그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첫걸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팀장 민수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격려하며 두드렸다. 잘했어, 지훈. 첫 거래에 대해 들었어. 정말 기념비적인 시작이야. 지훈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이은지 부장이 영업부서를 지나가다 집중해서 일하고 있는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지훈은 고개를 들어 은지 부장에게 인사를 했고 마음속에서 깊은 감사의 마음이 차올랐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고 은지 부장의 신뢰와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첫 거래의 성공은 지훈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는 이제 처음에 수줍고 자존감이 낮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매일 아침 사무실에 웃음과 자신감을 안고 출근했다. 그는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주 초, 박민수 팀장은 지훈을 사무실로 불렀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지훈, 너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훨씬 더 크다. 나는 내가 서부 지역의 모든 고객을 책임지길 원한다. 이는 내가 실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동시에 큰 도전이다. 내가 맡을 수 있을까? 지훈은 잠시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눈빛을 보였다. 저 준비됐습니다. 민수 팀장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지훈은 온 힘을 다해 일에 몰두했다. 그는 고객의 서류를 분석하고 시장을 연구하며 상세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서부 지역의 많은 고객들은 이 프로젝트의 법적 안정성에 대해 우려했다. 다른 사람들은 회사가 약속한 인프라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 어느 커뮤니티 미팅에서 한 중년 남자가 일어나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는 이 프로젝트가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허황된 약속을 들었어. 지훈은 급히 변명하지 않고 깊게 숨을 쉬고 진지한 목소리로 답했다.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저도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라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투자를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를 공유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말과 눈빛은 의구심을 조금씩 잠재웠다. 일부 사람들은 듣기 시작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반대 대신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는 좀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직 이 프로젝트를 믿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도요. 김 아버지는 가볍게 웃으셨고 그의 목소리는 어두운 가운데 밝은 불빛처럼 들렸다. 아들아,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진심과 인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아버지의 말은 지훈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지훈은 단지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고객을 만나서 정보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주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의 걱정을 듣고 때로는 복잡한 서류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3달 후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첫 번째 토지 구획은 한 젊은 가정이 구매했고 그 뒤로 다른 가정들도 관심을 가지며 투자를 시작했다. 실패할 것 같던 프로젝트는 지훈의 끈기와 진심으로 성공적인 이야기로 변했다. 회사가 매출을 발표한 날, 지훈은 전화를 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제가 하루 만에 10개의 토지를 팔았어요. 드디어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김 아버지는 크게 웃으며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알았단다. 너는 해냈어. 아버지는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성공은 회사의 신뢰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지훈이 고객과 동료들의 신뢰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서부 지역의 모든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지훈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매달 그는 자신의 수입 일부를 아버지에게 보내고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며 심지어 마을에서 어려운 가정들을 돕기도 했다. 어느 주말 오후, 지훈은 큰 선물 가방을 들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 안에는 아버지에게 줄 새 라디오, 새로 산 슬리퍼, 그리고 몇 가지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지훈은 뜰에 들어서며 크게 외쳤다. 김 아버지는 대문 옆에 대나무 의자에 앉아 아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 아들. 아버지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그게 제일 기쁘다. 선물까지 사와서 뭐 하냐. 비용 낭비지 않냐. 지훈은 아버지 옆에 앉아 멀리 들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아버지께서 더 좋은 삶을 사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구나. 김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눈에 자부심이 가득한 빛을 담았다. 하지만 아들아, 내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너의 성공이 내가 이룬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에 있다는 것이야. 나는 내가 계속해서 그 선한 마음을 나누기를 믿는다. 두 사람은 함께 석양 아래에서 앉아 부드러운 바람이 들판을 가로지르며 지나갔다. 아버지의 말은 지훈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훈의 삶은 노력과 성공을 거듭하며 점점 더 안정되어 갔다. 그는 직장에서 자신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고객과 동료들과의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연말의 어느 아침, 지훈은 이은지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진지한 느낌을 풍겼다. 지훈, 사무실에서 만나고 싶어. 내가 맡을 적합한 큰 프로젝트가 있어. 지훈은 궁금한 마음을 안고 사무실로 갔다. 이은지 씨의 책상 위에는 도심의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가 놓여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중요한 진전이 될 거야. 내가 맡으면 책임을 져야 해. 이 기회는 너에게 더 높은 수준에서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하지만 동시에 내가 겪어본 가장 큰 도전이 될 거야. 이은지 씨는 믿음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훈은 멈칫했다. 그는 이것이 금 같은 기회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대가로 거의 모든 시간을 일에 바쳐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이는 곧 개인적인 계획을 미루어야 하고 아버지를 돌보거나 그동안 구상해온 지역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날 밤 지훈은 시골에 계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은은한 달빛 아래 그는 아버지 옆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 저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성공하면 제 경력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 그리고 제가 계획한 지역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씨는 미소 지으며 이에 깊은 눈빛을 보였다. 아들아, 아버지는 내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이 내게 의미가 있고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버지의 말에 지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먼 들판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풀들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한쪽은 개인적인 야망, 또 한쪽은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그는 두 갈래 길 앞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랐다. 열린 결말. 이야기는 지훈이 달빛 아래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끝난다. 그는 큰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를 손에 쥐고 있지만 눈길은 여전히 아버지에게로 향하고 있다. 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를 지켜보고 있다. 그렇다면 지훈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선택 1. 큰 프로젝트를 맡아 온 힘을 다해 경력을 쌓기 위해 일에 헌신하되 아버지와 지역 사회를 위한 시간을 희생하는 선택. 선택 2. 프로젝트를 거절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마을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되 경력에 있어 정체될 수 있는 선택. 당신은 지훈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현재 삶과의 연관. 지훈의 이야기는 단지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현대의 젊은이들이 직장, 가족, 그리고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대변한다. 일이 중요하고 개인적인 야망이 큰 사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때로 어려운 문제로 다가온다. 경력의 성공.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은 명예, 돈, 사회적 지위로 정의된다. 하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선 가족이나 건강, 혹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희생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실제로 우리의 힘의 근원임을 일깨워준다. 자비, 나누는 마음, 공동체의 의미는 돈이나 지위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들이다. 지훈이 직면한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자문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결말을 내지 않으며 독자에게 깊은 교훈을 남긴다. 인생에서 선택은 언제나 각각의 가치와 상실을 동반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평화롭고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